자, 이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본 관심 많으시죠? 엔화를 사야 되냐, 아니면 일본 주식을 사야 되냐,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그 후배와 그리고 동료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미 후배는 엔화를 샀더라고요. 그래서 너 혼자 샀냐? 우리도 알려주지.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과연 지금 그게 괜찮은 건지 이분과 함께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용석 선임 매니저 최파고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카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핫한 주제만을 항상 딱딱 골라오세요? 네. 어떤 능력이세요, 이게? 사실은 제가 영업점에 있으니까 네네. 제가 하는 대부분의 주제는 실제로 영업점에서 고객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들 혹은 저희가 자산관리 시장에서 지금 타이밍엔 이러한 자산 배분 전략이 고민할 만하다는 걸 가져오는 거니까 네. 제가 대부분 하는 전략은 이론의 영역보다는 실제로 증권사나 은행들에서 자산관리 상담 과정에서 네. 진행된 주제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 미리 예고해 주신 것처럼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것도 엔화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저평가 받고 있고 많이 내려가 있는데 네네.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 방법에 관한 걸 조금 아이디어 나눠보기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엔화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방법이니까 엔화 투자일 수도 있고, 엔화를 이용한 뭐 다른 투자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을 오늘 보여주실 건가요? 맞습니다. 뭐 엔화를 활용한 투자 전략에는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네네. 뭐 모든 영역을 커버하지 못하겠지만 실제로 영업점에서 요즘 이런 쪽에 수요가 많다 정도의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이번 주에도 엔화 환전을 10억 이상은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많은 고객분들이 예전보다는 엔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엔화 네네. 쪽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엔화 가치가 특히 원화 대비해서 이렇게 낮은 일이 흔치는 않죠. 맞습니다. 2015년도에 실제로 900원을 깨고 800원대 후반까지 내려갔었고 네네. 2015년 이후로 8년 만에 최저점까지 내려간 거니까 900원 초반인 걸 보면 확실히 많이 내려가긴 했다. 네, 뭐 그 의미 자체를 해석하기엔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지나치게 완화적인 정책의 결과물로 엔에 대한 신용이 좀 떨어졌다, 네. 신뢰가 좀 깨졌다고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디플레이션 압력이 워낙 일본 시장을 오래 괴롭혔다 보니까 디플레이션 과정에서 경기에 대한 우려들이 반영되면 엔화가 많이 내려갔다, 그런 논리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전망에 대한 건 어려운 문제겠지만 네. 팩트로 봤을 때 8년 만에 최저점인 건 맞아서 네. 뭐 그래도 지금은 싼 편이 아닌가. 저점이 얼마인지 알 수 없겠지만 뭐 저평가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처음에 이제 엔화가 싸졌다는 이야기가 이제 술술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는 처음에 많은 분들이 했던 행동이 엔화를 투자하거나 이런 생각 말고, 야, 일본 여행 가자. 야, 일본 여행이다. 지금은 여행이다. 이런 거였었는데, 이제는 뭐 당연히 여행 가는 거고, 가는 건 가는 거고, 거기다 투자까지도 좀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식 자체가.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 첫 번째 페이지가 딱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이에요. 첫 번째 네. 페이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시죠? 네. 첫 번째 페이지 보면 제가 기사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 이제 새로 나온 어제 나온 기사죠. 네네. 엔데믹 엔저 일본 여행 간다. 일본 상품 판매 급증인데 그게 증가폭이 어느 정도냐면 지난달 대비 5월 대비해서 6월 한 달간 판매된 게 무려 50%. 한 달에 50%. 한 달에 50% 네, 늘어났다고요?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5월과 6월의 큰 차이가 뭐냐면 작년 연말부터 한 5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 엔화 환율이 한 960원, 980원이었다가 네네. 이제 910원 가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건 놓치면 안 된다, 이제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실제로 제가 작년 12월에 일본을 갔다 왔거든요. 네네. 후쿠오카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때 제가 환전할 때 한 980원 정도 환전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980원이면 참 싸다라고 생각하고 환전했는데 네. 지금은 더 내려가 있으니까 오늘 한 912원 정도 끝난 것 같으니까 네. 지금 환율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걸 활용해서 여행을 많이 가시고 또 쇼핑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싸다고 못 느끼셨대요. 그 이유는 비행기 값과 숙소 가격이 비싸져서.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 돈을 갖고 이제 일본 엔화로 환전을 한 다음에 일본에 있는 제품을 사는 건 확실히 싸지긴 했는데, 근데 워낙 일본에 인기가 많아지니까 비행기 값 비싸죠, 숙소 값 비싸죠. 그래서 전체 쓰는 여행 비용 자체는 비싸졌다 보니, 야, 그럴 바에 우리 그러면 그냥 엔화 투자해버리자, 이런 생각이 든 건 아닐까. 네. 라는 생각. 그냥 저 마음 그냥
내피셜입니다. 네, 아무 좀 근거 없고. 공감되는 의견이고, 근데 이제 사실 여행 스타일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일본 가서 평소에 쇼핑을 즐기는 분들, 네. 혹은 또 좀 식당 중에서 좋은 식당을 찾아가는 분들께는 확실히 좀 체감되실 것 같아요. 네네. 뭐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작년 12월 기준이가 아니지만 보통 요즘 강남권에서 번화가에서 예를 들어서 좀 좋은 술, 예를 들어 뭐 위스키가 들어간 하이볼이나 이런 걸 먹으면 보통 한 강남권 물가 기준 15,000원 내에 형성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후쿠오카 쪽에는 근사한 식당을 가서 먹어도 보통 한 600엔, 700엔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환율로 해서 한 6,500원, 7,000원 정도니까 네. 제가 체감하기엔 강남권의 뭐 한 40% 수준, 절반 이하로 느껴졌었거든요. 정말 저렴하네. 좋은 술을 먹거나 뭐 일본 맥주는 현지니까 당연히 저렴하겠지만 네. 뭐 위스키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저는 싸게 느껴졌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환율이라면 저는 감사하다. 일본 뭐 사실 뭐 기본적으로 물가가 많이 안 올랐는데 환율까지 도와주니까 네. 뭐 특히나 쇼핑을 하기 괜찮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정리한 것도 지금 엔화가 굉장히 이제 많이 밀려서 8년 만에 엔화 약세인데 이걸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저는 당연히 관광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쇼핑도 뭐 국내에서 일본 사이트 접속에 직구할 때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상당히 매력적인 기회가 될 거고 만약 그걸 조금 넘어서 나 좀 이거 제대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네네.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투자에도 엔화를 한번 적용해 볼 때가 됐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그러니까 엔화로 쇼핑해서 좀 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네. 엔화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하나씩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디테일하게 좀 가볼게요. 일단 환율 레벨 자체는 지금 911원이니까 지금의 레벨이 이제 바닥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사실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추세적으로 지금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바닥을 확인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과거의 데이터에 비해 상대값으로 보면 저렴한 건 사실이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도 환율이라면 장기적으로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는 환율에서 지는 게임은 아닐 것 같다. 물론 이게 바닥이 아닐 수 있지만 조금 더 내려가도 아래쪽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뭐 왜냐하면 최근에 뉴스 통해 많이 접하셨겠지만 오랜 기간 디플레이션 지배했던 일본 시장이 최근엔 그래도 인플레가 이번에 시장을 좀 지배하면서 일본 시장조차도 임금 인상 그리고 또 기시다 내각의 좀 정책 의지 자체가 예전보다는 완화의 정도를 좀 줄여가고 있고 뭐 빠르게 긴축적으로 가기는 어려운 환경이겠지만 네. 정책 환경으로 보나 또 일본 시장에 대한 수요로 보나 그리고 최근 일본의 뭐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약하나마 약간 인플레가 찾아오는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 환율이 지속적으로 아주 큰 폭으로 빠질 가능성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선의 하락을 마무리하고 상승 전환할 가능성 정도 있다고 보여져서 네. 뭐 현재는 투자하기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 생각되고요. 물론 환율에 대한 예측은 매우 어려운 영역이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상대값으로 봤을 때 좀 낮다면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좀 심플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죠. 네. 아주 기초적인 걸 일단 일본 여행을 한번 갔다 오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 작년 11월 일본 여행 갔다 왔는데 요즘 환율 보니까 제가 하반기 한 번 더 갔다 와야겠구나. 네. 왜냐면 쇼핑의 내역이 많이 커져 있고 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투자에도 엔화를 한번 본격 적용을 해보는 거죠. 네네. 엔화로 투자하기라고 하면 뭐 직관적으로 느껴지면 실제로 저도 자산 관리를 하지만 고객 전체의 포트폴리오에서 달러의 비중이 저는 한 40% 정도 되는 것 같고 달러라는 게 달러 현금 말씀하시는 실제로 거예요? 자산 USD로 투자되어 있는 자산이죠. 달러 달러로 자산, 투자되어 네. 있는 뭐 미국 주식이나 그렇죠. 달러로 투자되어 있는 미국 채권이나 네네. 이러한 달러 네. 자산들, 달러 달러 자산. 통화의 자산들 그리고 위안화가 제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네. 뭐 위안화와 홍콩 달러 합쳐서 그리고 엔화는 사실 비중이 뭐 1, 2% 정도도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실제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엔화의 존재감은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최근 한 달간은 좀 그런 흐름이 바뀌고 있다. 실제로 먼저 연락 오셔서 엔화를 좀 확보해 놓자는 수요도 많으시고 그리고 엔화로 환전해서 일본 시장에 대한 업데이트도 좀 원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네. 확실히 엔화란 통화 그리고 일본 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제가 6월 첫째 주에도 일본 시장이 요즘 왜 주목받는지에 대한 얘기는 좀 업데이트 드렸었고 네. 그래서 만약 일본 시장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엔화로 환전한 후에 그걸로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제가 레벨 2로 얘기한 엔화로 투자하기라는 건 엔화로 환전한 후에 네. 내가 이미 기존에 알고 있는 자산들 투자하는 겁니다. 네. 뭐 미국의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 뭐 미국의 채권이나 이러한 자산들도 엔화로 투자할 수 있거든요. 좀 생소하실 수 있죠. 복잡하긴 네, 하네요. 뒤에 네.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더 일본에 관심이 있다면 실제 엔화로 환전해서 일본에 상장된 기업을 투자를 하는 거죠. 네. 뭐 화학이 됐던 뭐 야스카와 전기가 됐던 관심 있는 영역들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얘기 나눌 주제는 레벨 2에 관한 얘기예요. 이제 엔화로 투자기인데 레벨 2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엔저 현상이 나타났는데 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일본 시장에 대한 지식 수준의 이해 수준이 높지 않거든요. 네네.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인 게 일본 시장이 지금까지는 글로벌 자산 시장에 그렇게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최근 몇 개월간 그냥 급격히 관심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일본 시장이 핫하긴 한데 엔저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환전해서 내가 잘 모르는 일본 시장에 직접 투자한다. 그게 제일 걸려요. 네, 그건 좀 부담될 수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게 제일 걸려요. 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엔화로 환전을 해서 일본에 투자하지 말고 기존에 잘 알고 있던 그냥 미국에 투자하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 거고요. 네. 그걸 제가 이제 에피소드로 정해 보면 엔화로 투자하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주제를 잡아봤고 한번 네. 봐주시면 엔화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들을 우리가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ETF 시장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으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많은 분들께 엔화를 투자에 활용하세요라고 얘기하면 고정관념이 있는 게 나 일본 시장에 관심이 없는데 내가 엔화를 왜 투자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고정관념을 깨셔도 되는 게 일본에서 엔화로 거래되는 ETF 시장을 활용하면 엔화로 환전한 후에 그 돈을 가지고 일본 시장이 아니라 네. 미국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기존의 미국 투자자들은 네. 미국에 상장된 주식이나 미국에 상장된 지수 ETF들을 달러로 투자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달러가 비싸다고 느껴진다면 네. 그 투자자들은 달러에 대한 해지가 가능한 원화 자산으로 네. 한국에 상장돼 있는 원화 자산으로 해지된 상태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낯선가요, 앵커님?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와닿지 않아서. 네. 저만 모르나요? 아니요. 아니,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원화를 갖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국 애플을 산다 이거예요? 아니요. 이건 제가 바라본 관점 언제나 한국인의 관점이에요. 네네네네. 자, 한국인의 관점에서 한국인의 관점에서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사는데 네. 결국 선택지는 두 가지잖아요. 내가 나의 자산을 달러 변동성에 노출시킬지 네네. 달러 변동성에 노출시키지 않을지. 네. 그게 환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인은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환해지를 해서 투자하면 네. 달러 변동성 영향을 받지 않고 네. 환해지를 하지 않고 투자하면 달러 변동성에 노출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투자자는 어떤 선택지가 되냐면 달러가 비싸다고 생각되는 투자자는 달러에 대한 해치를 해서 원화로 투자할 거잖아요. 네네. 원화로 투자할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엔화가 싸다고 생각되는 투자자라면 이걸 원화로 해지하는 게 아니라 엔화로 환전해서 네. 엔화로 달러를 해지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해지라고 하는 걸 개인이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해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개인이 하나요? 그래서 개인이 해지를 직접 못하기 못하니까 때문에 펀드 자체가 해지 펀드가 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ETF가 환해지된 상태로 상장돼서 거래되는 거죠. 네네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결국은 일본에 상장된 ETF를 이야기할 건데 네. 일본에 상장된 ETF 시장을 환해지된 상태에서 투자하게 되면 네.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인트로에서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 예, 예.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짧게 요약을 하고 넘어가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결론은 제가 엔화를 활용하자라고 말씀드리면 투자자들의 고정관념은 나 일본에 관심 없는데 내가 엔화를 왜 투자해라고 느낄 수 있는데 네. 제가 드린 키 메시지는 그냥 한 문장입니다. 엔화를 활용해서 네. 미국 시장에 투자한다면 어. 내가 기존에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라도 엔저를 활용해서 네네. 기대수를 약간 더 높일 수 있다는 게 어. 키 메시지거든요. 쉽게 말해서 엔화로 애플 사기. 그렇죠. 네. 네, 그럼 모든 선택지가 열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전략들이 네네.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구두로 너무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헷갈리니까 네네. 제가 심플하게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좋습니다. 헷갈리실 것 같아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저만 못 알아듣나요? 그랬더니 저만 못 알아듣는 거 맞대요. 아닙니다. 통화가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실 수 있죠. 네네. 네, 실제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자 추천 의미는 아니고 만약에 이러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걸 쉽게 한번 가볼게요. 앵커님께서 낯설하실 걸 제가 예상해서 아주 친절하게 사례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국내 투자자들 특히나 강남권에 제가 자산관리 시장이 있으면 많은 거액자산가들 또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S&P 500 지수의 장기 투자는 ETF를 많이들 선호합니다. 네네. 실제로 제가 거래하는 법인들도 100억이나 50억 단위로 거래하는 법인들도 개별 종목에 대한 변동성을 부담스러워하지만 S&P 500의 장기 성장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그건 왜냐하면 S&P 500 지수 자체가 미국이랑 국가에 대한 투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투자자가 S&P 500 인덱스 투자한다면 개인적으로 현재 시점에선 저런 세 가지 정도 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은 언제나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성장해온 국가인데 2023년부터 인공지능을 포함한 새로운 산업들이 지금 막 태동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새로운 산업들이 만드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거대할 건데 미국은 유일한 경쟁자인 중국에 대한 견제를 통해 그 부가가치를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성장 산업이 나오는데 미국이 다 마켓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중심의 패권은 아마 유지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기업들의 전반적인 이익은 성장할 걸로 예상할 수 있고 그러면 미국이란 국가의 자본 총량이 현재보다 더 커질 거니까 네. 지수의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는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게 만약에 미국에 내가 투자한다고 하면 뭘 투자할 건가? 네. 투자 대상을 정해야 될 건데 많은 이제 자산가분들이 얘기하는 건 개별 종목 사면 좋은데 좋은 종목들이 지금 좀 많이 오른 것 같아. 네네. 네, 그게 첫 번째 이제 거부감. 그리고 두 번째가 좋은데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거 보니까 변동성이 너무 커. 네. 네, 그 두 가지 진입 장벽이 있는 거죠. 네. 그럴 때 제가 바로 말씀드린 게 변동성과 주가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에게 딱 좋은 게 S&P 500 지수 인덱스 투자하셨을 때 기대 수익률도 조금 낮을 수 있지만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 예측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S&P 500 지수를 추종한 ETF 상품을 투자하시죠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본론이에요. 여기까지 다 아는 이야기겠죠. 네네. 그러면 과거에는 S&P 500 지수를 추종한 ETF 상품을 투자하자고 말씀드리면 뭘 샀을까요? 스파이. 스파이죠. 네. 네. 대부분의 투자자는 스파이를 샀을 거예요. 스파이는 1993년도에 상장돼서 400조가 넘는 시가총액이고 지금도 미국 시장 내에서 베스트셀러 ETF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고민이 여진 있다는 거죠. 현재는 미국 시장 S&P 500을 투자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만약에 환율이 평범하고 네.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냥 범위 내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시기였으면 당연히 달러로 거래되는 예를 들어서 스파이 같은 ETF를 선호했을 거예요. 많은 네네. 고객들이. 근데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 환율이 높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쵸. 과거 10년간의 원달러 환율 평균값은 대략 1,150원 전후에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은 1,300원. 새롭게 달러를 지내려고 하면 1,310원이니까 좀 비싸다. 거액 투자자들조차도 지금 달러 환전하기 좀 부담되지 않아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제안 드리는 건 저도 공감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미국 달러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렇다면 달러에 대한 환해지가 들어가 있는 원화로 거래되는 S&P 500 ETF를 투자하시면 된다는 답변을 저희는 드리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달러가 오르든 내리든 네. 달러와는 무관하게 어. S&P 500의 변동성만을 우리의 투자 수익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네네네. 네, 그게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많이 했던 투자 전략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환율이 1,300원 위에선 자산가분들도 달러 환전을 부담스러워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S&P 500을 매수하고자 한다면 환해지되어 있는 원화 거래 S&P 500 ETF를 사는 겁니다. 네네. 근데 최근 한 달간은 좀 변한 게 엔화 환율이 워낙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네. 야, 최 차장 그러면 그럴 게 아니라 원화로 거래할 게 아니라 엔화를 바꿔서 네. 기존 예를 들어서 달러로 거래된 S&P 500 ETF인 스파이 같은 걸 가지고 있었다면 네. 스파이를 매도합니다. 네. 그러면 달러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 달러를 재팬 엔화로 환전합니다. 네네. 네, 그다음에 그 재팬 엔화로 네. 환해지 되어 있는 S&P 500 ETF를 일본에서 사시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되면 달러가 오르든 내리든 영향은 없어지겠죠. 해지되어 네네. 있으니까. 네, 그럼 네. 그 다음에 이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건 S&P 500의 변동성을 얻을 수 있을 거고, 네. 그리고 2차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엔화 가치가 올라갔을 때 엔화에 따른 환차익을 얻을 그렇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시점에서는 기존에 내가 미국 시장에 투자했던 투자자고 일본 시장에 관심이 없던 투자자라도 아. 이 환율의 문제를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앞서 농담 삼아서 그럼 엔화로 애플 사기라고 했더니 거기서 약간 주춤하셨던 이유가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ETF여야 이게 이 전략이 가능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한적이죠. 네, 아. 모든 선택지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아, 네. 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네, 그러면 결국 키는 내가 일본 시장에 관심 없는 투자자인데, 네네. 근데 엔저는 활용하고 싶어라고 생각했을 때, 네. 몇 가지 옵션들을 더 고를 수 있다는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네, 환율에 대한 예측은 어려우니까 정답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많은 투자자들이 공감하는 건 뭐냐면 지금 달러는 비싸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올라갈지 내려올지는 알 수 없지만 엔화 환율 역시도 더 내려갈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싼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어떤 투자가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달러 환율은 좀 비싸니까 약간 한 5% 내려갈 것 같고 네. 반면에 엔화는 지금 상대로 좀 싼 것 같으니까 약간 더 올라갈 것 같다고 했을 때 네. 그럼 그 아이디어를 내 포트폴리오에 녹일 방법 없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재팬 엔화를 환전한 후에 달러에 대한 환해지가 되어 있는 ETF를 투자하면 변화가 있을 때 저러한 수익률을 달성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많이 선호하는 S&P 500 ETF 다양하게 있겠죠. 네네. 그걸 기존처럼 스파이 같은 USD 달러로 거래된 ETF를 투자했다면 S&P 500이 5% 정도 상승하더라도 환율이 내려오게 되면서 원화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손실로 인해서 S&P 500의 상승폭이 이제 차감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달러가 비싸다고 생각되는 투자자는 예전이었으면 원화로 환전해서 환해지되어 있는 ETF를 들어간 게 더 나았을 겁니다. 네네. 그러면 환차손에 대한 방어가 가능해지니까요. 근데 지금은 더 적극적인 투자자들, 특히나 강남권의 투자 경험이 많은 고객분들이 먼저 문의 주시는 건 그럼 지금 시점에 엔화가 싼 것 같으니까 네. 엔화로 들어가게 되면 S&P 500이 5% 수익 났을 때 환율 변동 수익률도 5% 먹을 수 있고 S&P 500 상승폭도 5%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 양쪽 다 먹으면 기대 수익률 더 높지 않냐는 문의를 많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물론 이거는 이 부분은 달러와 엔화의 전망에 따라 가정값이 달라지긴 하지만 네네. 만약에 어떤 투자자가 나는 달러 팔고 아. 엔화 사고 싶어하는 수가 있는 분이라면 네네. 그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기존의 자산을 동일하게 미국 지수 ETF나 미국 채권 자산들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정리가 되나요? 이 정도는? 네네. 됐어요. 네. 사실 이거 딱 보고 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2018년에 금 투자하면서 떠올렸던 생각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 4년 정도 금을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금 가격 자체가 국제 금 가격 자체가 1,400달러 정도였었고 환율도 한 1,100원, 1,100원 안팎이었었어요. 근데 만약에 금 가격이 오르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우리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만약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좀 금 가격이 오르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그럼 두 배로 먹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아이디어가 바로 차관이 되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엔화를 활용한다는 전략 자체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 역시도 뭐 자산관리 시장에서만 벌써 13년째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관리하는 자산 전체 비중에서 일본 자산, 일본 개별 주식이나 아니면 엔화의 비중이 5%를 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과거 12년 동안. 네. 근데 최근에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실제로 고객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뭐 혼다 자동차나 도요타 자동차 같은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들도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또 기계공업 쪽에 관련된 화나기나 야스카와 전기, 하모닉 드라이브 같은 포트폴리오 종목들도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최근의 트렌드는 일본 개별 주식에 관심이 전혀 없는 투자자들조차도 내가 기존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환율에 대한 부분 고민을 통해서 네. 투자 대상 자산은 그대로인데 환차익을 좀 누릴 만한 아이디어가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네. 그러한 고민이 있는 투자자라면 사실 ETF라는 툴을 활용하면 그게 포트폴리오에 구현이 가능하다는 걸 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만약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그게 구현이 가능하다.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ETF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를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사실 이런 환율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 그걸 내 포트폴리오에 녹이는 게 어려웠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툴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법인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방법이 있었지만 개인이 개별 포트폴리오를 해지하거나 이런 전략들은 맞아요. 어려웠거든요. 네네. 근데 하지만 ETF 시장에선 그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과거보다 선택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엔화로 바꿔서 일본 거래소에서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사보자. 그렇게 되면 엔화랑 그 S&P 500의
추종 수익률을 2배로 먹을 수 있다. 네. 아. 약간 보정하자면 그렇게 해보자보다는 네. 그러한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 많이 있으니까 네네.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추천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그러면 바라면서. 그 관련된 ETF는 어떤 게 있어요? 좀 종류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그런 게 실제로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거고 네네. 당연히 제가 있는 걸 가져왔겠죠. 예. 네, 그래서 일본 ETF 시장에 대한 리뷰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ETF 시장 아마 약간 낯서실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ETF 시장이 많이 성숙돼 있는데 사실 ETF라는 시장은 거의 미국 중심의 시장입니다. 미국 중심이고 유럽도 어느 정도 발달돼 있긴 하지만 뭐 미국이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일본 ETF 시장은 몇 가지 이제 두드러진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시장의 규모 자체는 한 600조 정도로 결코 작지 않습니다. 네. 한국이 지금 90조에서 100조 정도 이제 성장해 가는 레벨이니까 시장의 규모로만 봤을 때는 한국보다 5배 이상 큰 시장이고요. 다만 종목 수로 봤을 때는 한국이 벌써 한 700개 가까운 ETF가 상장됐는데 반해서 일본은 이제 겨우 한 300개, 310개 정도입니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규모는 크고 등치는 되게 크지만 종목이 아직 다양하지 않다. 그래서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일본 ETF 시장은 여전히 해외 투자보다는 국내 투자에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보다 사실 조금 덜 발달되어 있어요. 의외긴 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지수 인덱스에 투자하는 보수적인 ETF의 비율이 거의 80%입니다. 네. 그래서 뭐 섹터나 테마 같은 다양한 전략의 ETF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바꿔 말하면 선택지가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다양한 아이디어는 아직 못 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가총액이 600조인데 거래량은 사실 한국과 비슷한 레벨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ETF 시장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고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죠. 뭐 실제로 국내 타이거나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그 세련된 전략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네네. 뭐 미국이나 유럽의 뛰어난 벤치마크들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사실 ETF로는 훨씬 더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 부분 좀 자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전 말씀드린 것들을 어떤 ETF를 통해 투자 가능하냐? 대략 이런 정도의 ETF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뭐 ETF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 가져올 수는 없고 지금 시점에 시장의 수요가 많고 국내 투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ETF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이 6개 ETF는 티커 번호 보시면 숫자 4개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뭐 2521, 256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본에 상장된 이제 ETF나 종목의 티커죠. 숫자 4자리. 다 일본 시장의 티커인 거고 국내 투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역시나 저 1321 일본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실제로 뭐 일본에서 거래된 시가총액 규모가 8조로 굉장히 거대하고 일본에서 뭐 거의 가장 큰 규모에 해당되는 ETF 중에 하나고 저게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는 대표 자산이 되겠죠. 그리고 재미있는 건 그 아래쪽 보시면 미국 시장에 투자한 ETF도 2가지가 있는데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투자한 ETF들이 모두 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뭐 규모 자체는 한 6천억, 2천억 정도로 그렇게 크진 않지만 선택지가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데 환해지 된 것도 있고 해지 안 된 것도 있어요. 네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이라고 하면 해지되어 있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H라고 표현하잖아요. 해지가 맞습니다. 되어 있는 거 뒤에 이제 가로치고 H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본도 똑같이 표현되어 네, 있어요. 동일하게 해지드라고 되어 있고 어차피 H 네, 표시되어 있는 걸로. 티커를 체크하면 풀네임이 티커가 써 나오니까 있으니까. 네, 네네. 풀네임에 당연히 해지드라는 표현이 되어 있겠죠. 해지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미국의 국채 역시도 엔화로 현재 투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본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년과 내후년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듀레이션이 긴 중기물이나 장기물에 대한 선호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러한 미국 국채 역시도 엔화로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일본에 상장된 ETF를 엔화로 환전한 상태에서 접근한다면 달러에 대한 부담 없이 달러 환율이 높다고 느낀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럼 달러에 대한 부담 없이 엔화로 미국 국채도 투자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ETF들이 뭐 지금 시점에 좋습니다라는 의견보다는 네네. 이러한 ETF들을 내가 인지하고 있으면 환율에 대한 고민이 생길 때 내 포트폴리오에 이걸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ETF 투자자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선택지가 다양해진다는 겁니다. 물론 선택지가 다양해진다는 게 정답을 찾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현재 시점의 엔화 환율 또 원화 환율 달러 환율에 대한 고민이 많은 투자자면 그 고민을 이러한 ETF를 활용하면 내 포트폴리오에 좀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뭐 모든 달러 자산을 엔화로 넘어가지는 않더라도 내 달러 포지션 어느 정도는 엔화를 통해서 환율의 균형도 좀 맞추고 달러가 비싸다고 인지된 투자자에게는 환해지 전략들을 쓸 수 있는 게 과거에는 거의 원화로 거래된 환해지 자산이었으면 최근의 수요는 일본 엔화로 거래된 환해지 자산도 수요가 좀 있다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환전할 때 환전 수수료가 너무 비싸잖아요. 사실 환전 수수료가 만약에 10% 이게 환전 수수료가 만약에 20% 붙는다. 만약 그러면은 우린 20% 손해 보고 들어가는 거라. 이게 저는 이 전략을 쓰려면 환전 수수료가 높아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엔화 환전할 때는 어때요? 네, 환전에 대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보편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환전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는 보통 은행권 기준으로 보통 한 1% 약간 언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당 한 10원 정도? 그게 뭐 할인해주고 막 혜택 주고 해서 1%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우대 환율이 있기 전에 보편적으로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네네. 보통 달러당 10원 정도가 이제 기준 수수료가 보통 되고 네. 거기에서 은행에 따른 이제 개인별 우대 적용이 되겠죠. 예를 들면 50% 우대 적용된다라고 하면 달러당 5원이니까 0.4%, 0.5% 정도 네네. 되겠죠. 근데 그 비율이 엔화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 고객들이 엔화를 환전했을 때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략 한 0.4% 정도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엔화로 갔다가 원화로 온다고 하면 0.8% 정도 되겠죠. 근데 그 만약 정도면? 우대 환율을 적용받는다고 하면 네. 사실 현실적으로는 제가 실제로 환전해 보면 1억당 비용은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그래요? 비용은 0.1에서 0.15% 정도니까 사실 환율의 변동성을 감안했을 때 환해지 전략을 실행하는 게 뭐 비용 면에서 아주 부담된 전략은 사실은 아닙니다. 네, 물론 이게 뭐 강남의 고객분들이나 다른 고객분들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 이 우대의 적용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막 강남권의 고객분들이 환전을 할 때 비용이 뭐 0.3% 넘는 경우는 잘 없긴 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공항 느끼기엔. 가서 환전하면 항상 너무 비싸길래. 그렇죠. 근데 투자 목적의 환전은 사실 일반적인 우리가 밖에서 지폐로 받는 것보다는 네네. 환전 비용이 약간은 저렴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환 지폐를 집행하기 위한 비용들이 있으니까 은행권이 더 비싼 수를 받는 건 당연히 네 이유가 있겠죠. 합리적이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제 자산을 좀 자산의 배분을 바꾸기 위해서 뭐 증권사에서 실제 지폐를 오고 가는 것이 아닌 교환하는 것이 아닌 환전만 해서 자산을 바꾸는 거는 그렇게 수수료가 비싸지 않다. 네, 물론 사실 환전의 비용에 관한 건 회사별로 제가- 정책이 네, 다 그러니까 다르니까 이거 조심스럽긴 하죠. 그러니까 저도 한번 좀 그 환전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고객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렇게 단어에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고, 네네. 그러니까 환전의 비용이 생각보다는 뭐 과도하게 여러 번의 환전을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환전의 비용이 내 포트폴리오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겁니다. 네, 매매 비용은 반복되겠지만 네네. 환전 사실 반복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니까 환전 비용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가 뭐 아주 데미지를 입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드물다고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 더 네. 지금 계속 궁금한 게 난리 있나요? 났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네. 세금 질문. 그러니까 미국 세금은 우리가 알아요. 미국 투자 많이 해봤으니까. 일본 세금은 어때요? 네. 세금까지 물어보신 건 아주 좋은 자세고 해외 투자에 대한 건 사실 동일합니다. 네. 네.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일본이 됐던 뭐 유럽이 됐던 미국이 됐던 해외 국가 구분 없이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다 통합해서 차익의 22%의 양도소득세 가세입니다. 네, 동일합니다. 그건 같군요. 네, 알겠습니다. 국가별로 세금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미국의 투자에 적용받는 건 국내 세법의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쵸. 국내에서 해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은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다 동일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수수료와 세금까지 네, 아주 여러분 다 여쭤봤습니다. 네, 꼼꼼히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난리 났어요. 네. 이렇게 아까 얘기하시는데 저기 그 댓글창에 대화창에 네. 이 하트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여러분 하트 한 번씩 눌러주세요. 하트. 네, 아까 계속 올라갔습니다. 하트는 사랑입니다. 네, 하트 계속 올라갔습니다. 네, 자, 오늘 최퍼구님과 함께 엔화로 투자하기요. 저는 엔화 자체를 그냥 사볼까 되게 단순하고 막연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아주 명쾌한 정답을 알게 됐습니다. 자, 최퍼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